듣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성장하는 시간. 오늘도 행복 언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만 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래시의 습관론이죠. 전 세계를 열광케 했던 그 책. 오늘 여러분들과 습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공을 여는 열쇠.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특히 일부 세일즈맨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인생을 바꾸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찾아가서 나와는 달리 하는 일이 무언지를 물어봤던 거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했지요. 그러자 판매 실적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나는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묻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판매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지요. 걸을 땐 여러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었고 나중에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판매 세미나에 참석도 했지요. 성공한 세일즈맨에게 끊임없이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들으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습관도 길렀죠. 당연히 판매 실적은 뛰고 또 뛰어 결국 최고가 되었습니다. 곧 회사는 나를 세일즈 매니저로 승진시키고 성공 요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부탁했지요. 나는 신문에 판매원 모집 광고를 내고 내가 배웠던 세일즈 방법과 기술을 세일즈맨에게 가르쳐 고객을 만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상품을 잘 팔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계속 향상시켜 나갔지요. 초기의 세일즈맨들은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으로부터 인과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이 법칙은 서양 철학과 현대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당신은 모를지라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성공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 당신도 그들이 거둔 성공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은 중립적이에요. 자연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의 머리 위에 비를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성공한 사람이 한 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면 결국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공은 행운이나 기회,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에는요, 법칙이 있대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이 간단한 법칙을 무한히 경외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인기 있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려면 이런 혜택을 누리는 성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껴라. 또 똑같이 행동하라.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당신은 그들이 거둔 것과 똑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들은 내 충고를 실천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동의를 해놓고도 돌아서면 다시 늘 해오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늦게 일을 시작해서 이 동료들과의 잡담과 사적인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일찍 퇴근해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나는 황당해서 심리학과 형이삭적인 이런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과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법칙들은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좋은 인연과 악연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철칙들은 왜 어떤 사람은 멋진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비참하게 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원칙은 통제의 법칙입니다. 통제의 법칙. 이 법칙의 의미는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과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느끼는 만큼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통제 소재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를 구분합니다. 당신의 통제 중심은 삶의 각 영역 가운데 통제력이 존재하고 느끼는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삶을 창조하는 가장 주요한 힘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행동의 결과라고 느낀다면 확고한 내적 통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스스로 강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거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의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지요. 이 법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이 신약 성경에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말도 있지요. 이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요, 확신과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당당하게 썼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습관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한계지우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도전은 당신에겐 어떤 제한도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간직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결국 당신의 인생은 통째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당장 원하는 바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당신이 확신을 갖고 무언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면 이 소망은 당신의 태도와 성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죠. 결국 당신은 소망한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소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멋진 것은 당신이 스스로 소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와, 오늘 내게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망은 하루를 지내면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크건 작건 멋진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길 소망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소망하는 습관을 익혔어요. 그들은 모든 일, 심지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좋은 일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최선을 소망하고 최상의 선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소망의 뒷면은 부정적 소망이지요. 불행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실패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법칙이 인력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항상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생각, 상황을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지요. 인력의 법칙은 5,000년 동안 쓰여지고 이야기되어 왔대요.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모든 법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의 하나입니다. 인력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에 의해 활성화되고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나 상황을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철칙과 마찬가지로 인력의 법칙도 중립적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을 화나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요, 당신의 삶과 세계 속에서 실현되길 원하는 일들에 흥미진진하고 또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그림과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나의 미래, 나의 성공적인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림과 이미지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법칙은 정말 어려운 법칙 중 하나지만 놀라운 보답을 합니다. 우리가 논의해온 이 모든 법칙을 관통하는 법칙은요, 반영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법칙은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당신은 360도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거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몸을 생각하는 방식은 당신의 건강 습관과 외모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당신의 우정의 수준과 가정생활에 그대로 나타나죠. 또 성공과 발전에 대한 생각은 당신이 누리는 대우와 물질적 생활에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모든 경우에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자신의 반영이고요. 거울상처럼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내부 세계의 반영인 셈인 거죠. 인과의 법칙, 또 통제의 법칙, 믿음의 법칙, 소망의 법칙, 인력의 법칙, 이 모든 법칙들을 결합하면 당신의 삶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 위대한 보편적인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 경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외부 세계의 모든 일은 내부 세계에 존재하는 생각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이 되는 거지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을 통제하면 됩니다. 당신의 의식 세계인 거죠. 당신의 의식 세계만 통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운 좋게도 이것이 당신 자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 당신의 의식과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인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통제함으로써 행복하고 또 강하고 자신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의 삶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세요.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자신을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만약 그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신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최상에 대해서 소망해 보세요. 만약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꿀 것입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글자 그대로의 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고치지 못할 낙관론자로 만들어 보세요. 또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활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바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 언어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생각의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도 듣고만 있어도 성장하고 듣고만 있어도 함께 긍정적인 부자가 되는 시간, 행복 언어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